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경제 전망,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핵심만 쏙쏙 뽑아 요약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고환율입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을 최대 경영 리스크로 꼽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제조기업의 40%가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나 신규 채용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반도체 업계는 AI 열풍을 타고 투자를 계속 늘리는 반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수요 부진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업종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주로 소형 평수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30평대 같은 중형 평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아이 키우는 중산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변화인데요. 덕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LH 아파트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제는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마감재나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등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새로운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주거 정책, 기대해봐도 좋겠죠? 정부도 주택 공급을 위해 발뻗고 나섰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 놀고 있는 땅, 즉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최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 같은 민감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도심 내 가용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약 시장은 어떨까요? 요즘 계약금 전략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에서는 계약금을 5%로 낮춰 초기 부담을 줄이는 단지들이 등장하는 반면 강남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계약금을 20%로 높여서 자금력이 확실한 수요자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청약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입주 전망 지수는 85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움츠렸던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무려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급등한 공사비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건설 현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줄이면서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간 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면 2, 3년 뒤에 심각한 공급 공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올해 경제는 고환율이 최대 변수이며 기업들은 긴축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은 중형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을 겨냥하고 LH 아파트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셋째, 입주 심리는 반등했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건축 부담과 민간 공급 위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